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입니다. 요즘 핫한 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핫하죠. 자, 그러나 우리가 반도체만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 더 핫한 게 있습니다. 이 반도체 시황하고 비슷하게 같이 맞물려서 연동해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부분도 사이클도 좀 비슷하고요. 그 시장이 바로 바이오 시밀러 시장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2018년부터 한 2020년 이 사이에 상당히 호황기를 맞이했던 과정을 우리가 과거에서 한번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보다 시장 규모가 3배나 더 큰 시장이 이제 열리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3배가 훨씬 더 넘습니다만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면 3배 정도 더 큰 시장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업황 개선이 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고 가야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기업들이 우리나라는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물론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있지만 그것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주가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단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옛날 전전 고점 정도는 충분히 갈 만한 상황들이 개화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시장이 우리가 다가오는데 관심을 넉넉히 있으면 또 안 되니까 그런 점에서 또 어떤 포인트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라운드에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상당히 호황을 보였죠. 자, 두 번째 시장도 역시 같은 사이클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많은 기업들이 예를 들면 증설을 하거나 새롭게 나타나냐 그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다만 기존에 오리지널 회사들하고 경쟁이 좀 있겠죠. 그거는 뭐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에도 존재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잖아요.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바로 많은 국가의 국민들에게 많은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형성이 돼야지 가격의 단가, 그러니까 의료 비용이 감소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 정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유럽도 진행을 하고 미국도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 새롭게 2023년도부터 앞으로 한 3년, 4년 동안 특허가 만료되는 것들이 한 10가지가 됩니다. 그 물질들, 그 제품들이 상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시장이 큰 규모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체크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시장 규모와 또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해 가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가 반도체 시장만큼이나 주가 상승폭도 상당히 클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한번 본 거, 우리 또 한번 경험해 보는 거죠. 첫 번째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수익을 많이 발생시켜서 큰 재미를 못 봤다고 하신다고 하면 이제 또 한번 저 재미를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뭐 다 성장하는 건 맞긴 하겠지만 어떤 종목들이 더 주가 상승폭이 크고 투자가 용이한지에 대해서도 좀 체크 한번 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준비해 봤고요. 여러분들께서 큰 도움이 됐다 생각하시면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아요, 구독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특허가 만료됐던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과거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2018년, 17년부터라고 좀 생각해도 되고요. 한 2020년 넘어오는 과정에 이때 나타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이 유명한 것들이 있잖아요. 셀트리온, 뭐 허주마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름들이 다 있는데 그거는 예를 들면 특허가 완료된 제품의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의 이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시장이 형성이 돼서 과거에 보면 규모로 한번 살펴볼게요. 전체 예를 들면 다 나왔던 시장이 보면 10 빌리언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부터 나타나는 것들은 얼마냐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10 빌리언부터 올라가서 35빌리언 그러니까 여러분들 규모로 보면 약 350조에서 400조 정도 되는 시장이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뭐 환율로 따지면 뭐 120조 시장이었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350조, 40, 400조 잘 계산은 안 되지만 뭐 그 정도 수준인 거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3배 정도가 더 큰 시장이 나타난다. 시장 성장률이 이 정도 된다. 연평균 성장률이 이런 시장들이 앞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우리나라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이 이것들을 다 시장 점유율을 가져간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원래 시장 점유율이 전체적으로 하면 한 15%에서 위아래 전후하는데요. 저 시장에서
그러니까 뭐 400조 시장에서 10%만 해도 40조 시장 아닙니까? 상당히 큰 시장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점들을 우리가 고려해 가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가야 되는데, 일단 올 7월부터 미국 시장에 일단 진출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 바로 휴미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삼성바이오로지스하고 셀트리온 공이 둘 다 이름은 좀 다르지만 그것들을 제품을 생산해서 미국의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26년까지 해서 앞으로 3년, 4년 동안 계속해서 한 9개 정도의 특허 만료 제품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회사들 같은 경우 시장 규모가 그래도 적어도 4조 원 정도 이상 되는 것들에만 제품을 생산해서 공급할 일정과 개발 일정 이런 것들을 잡아놓고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주가가 상당히 점프업을 했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과거에는 야, 과연 유럽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몇 퍼센트나 가져갈까? 계속 판매가 잘 될까? 시장 점유율에서 반응이 들어올까? 과연 한국 제품을 써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치로 해보니까 시장 점유율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다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2차전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세컨 라운드에서 우리가 경험치가 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경험치를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미국에서 올려나갈 예상을 좀 해봐야 되고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고려해 가면서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가장 핵심은 그거잖아요. 앞으로 3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44%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지금보다 120% 이상은 성장한다. 이런 의미로 저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기존의 매출에 대비해 똑같이 늘어나는 것들이니까 시장 포지션을 빼앗기지만 않는다고 하면 그만큼 성장하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곱하기 120%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해줘도 된다라는 저는 개념을 좀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과거에도 보면 시장 점유율 그대로 다시 주가가 움직였으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점을 비롯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도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한 번 우리가 경험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보면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미라 같은 경우 그 이전에 나온 것도 고농도, 저농도 두 가지 제품이 있었는데, 저농도 제품은 초기 시장에서 높이 점유를 하다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하락하고요. 고농도 제품은 낮은 구간에서 점점 올라가던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 들어가는 건 대부분이 고농도로 들어간다. 근데 고농도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은 전 세계에 3, 4개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려해 보면, 야, 이 시장이 한번 들어가기 시작해서 아무래도 저는 뭐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거잖아요. 비타 500보다 비타 100을 먹을 거냐, 비타 500을 먹을 거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대부분 비타 500을 먹겠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 보자.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깊게 들어갈 수는 없지만 개념을 설정해 보면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잡아볼 수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가격도 상당히 얘네들이 훨씬 더 높은 고부가가치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과거의 판매 실적이나 트렌드 이런 것들을 우리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바로 아니 시장 점유율을 가져와서 판매량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제가 참고로 이야기 드렸잖아요. 점차 고농도 쪽으로 간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시장 점유율은 초기에는 상당히 넓다가 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어떤 시장 점유율은 이렇게 내려간다. 사실 주가도요, 이 부분만큼 하락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또 메꿔준 거는 고농도가 나오면서 어떻게 돼? 가격 단가를 좀 유지하고 시장 점유율을 유지했다는 점, 이 점들이 우리가 저 정도 주가에서 멈춰질 수 있었던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고점이 40만 원에 저점은 14만 원, 13만 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 난 거 정확하게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고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이제부터는 다시 저점부터 기본부터 해서 3배 이상, 그러니까 100, 연평균 44%니까, 죄송합니다. 3배가 아니군요. 40% 3년씩 간다고 하니까 120% 봐주자. 현재 주가에서 120% 보면 얼마냐?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무려면 과거만큼 예를 들면 판매량이나 그 영업 능력을 못 갖췄을까? 그렇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업력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는 초창기 처음 진입하는 것이고, 이제는 경험치를 가지고 경력 이제 10년 차에 도달되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 이제 휴미라가 처음으로 진출하는 거 아니겠어요? 유럽 시장만큼 미국 시장이 열린다. 사실 미국 시장이 훨씬 더 크죠. 그 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거에 고농도 쪽으로 전체적으로 성장해 나갔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면 고농도가 85%고 저농도가 15% 시장인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삼바나 셀트리온 여기 둘 다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고농도 쪽으로 처음부터 진출하고 시장 점유율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10에서 15% 내만 우리가 캐치업 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더 욕심 많이 내는 것도 아니죠. 전 세계에 예를 들면 10개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10%이 정도만 가져와도 주가의 레벨업은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 볼 수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줄라이부터 우리가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september에도 또 새로운 게 하나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계속 단계적으로 예를 들면 시리즈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특허가 만료되면서부터 새로운 거 또 나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를 들면 이슈와 모멘텀을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반응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따 뒤에 차트 하면서 이야기 드리긴 할 건데, 그 점을 잘 포인트를 잡는 것이 상당히 우리한테 투자하는데 포인트가 된다. 다만 투자하는 기간이 좀 더 길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3년 정도를 보고 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종목을 샀는데 3년 동안 보유할 수 있는 매력을 가진 종목도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도 많지 않고요.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주기가 3년으로 아마 거의 확정되어 있는 내용이죠. 적어도 2년 정도는 아무리 선반영을 한다 그래도 2년 정도는 들고 있을 만하다. 뭐 2년 만에 한 120% 쳐주면 그만한 이렇게 상승할 만한 종목도 많지 않다는 점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주가의 수준은 전 고점 정도 수준만 우리가 체크해 본 거고요. 사실은 시장이 더 매출과 시장이 더 확대된다고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보면 더 높은 부분은 플러스 알파 보너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는 것들은 시장 규모가 이렇게 21빌리언이면 한 25조에서 30조 정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현재 달러 환산 계수로 보면 그렇고요. 지금 대부분이 규모가 큰 바이오 시밀러 쪽에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러면 제가 볼 땐 이런 거예요. 순서가 이게 1번부터 11번이 특허 만료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여기서 또 1번부터 5번 요 사이에 나타나는 것들이 2년 안쪽에 나타나는 내용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오리지널 제약사들은 자기 시장 점유율 안 뺏기려고 상당히 큰 방어 전략을 피겠죠. 좀 더 프리미엄 제품도 내놓고 뭐 약을 복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제품을 출시하는 건 당연한 이치일 겁니다. 그런 뭐 과거에는 뭐 그런 경쟁성이 없었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용 약을 제공을 받아야 되는 것들은 대중성을 분명히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것들이죠. 특히 미국에선 더더욱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의료보험 없는 사람들 상당히 많고요. 뭐 쉽게 말하면 류마티스 관절염만 해도 미국 사람들이 훨씬 더 관절염 많잖아요. 고기도 많이 먹고 산성화되고 이런 과정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저 부분들은 분명히 시장의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죠. 유럽 사람들보다 미국 사람들이 훨씬 더 제가 알기로는 뚱뚱한 사람도 많고 비만도 많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 시장만큼은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보여서 적어도 저는 지금 3년은 아니더라도 2년 정도는 상당히 매출이 많이 몰려 있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잖아요. 2년 동안 시장이 전체 보면 여기 10빌리언, 10빌리언, 뭐 21빌리언 이렇게 생각해 보면 대충만 해도 그죠? 3빌리언 정도 되는데 이 시장이면 상당히 큰 겁니다. 과거에 나왔던 시장 규모보다 훨씬 더 큰 거죠. 2년 동안 나타나는 것들이.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 시장만큼이 우리가 포인트를 잡는다. 길게는 3년이지만 짧게는 2년 정도만 봐도 우리가 충분히 원하는 수익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조금 과한가요? 정부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쪽 분야에 수급이 쏠리기 시작하고 아마 정말 뉴스에서 앞으로 많이 그, 화제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뭐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에피스 이쪽 관련돼서 뭐 엄청난 예를 들면 스피치 내용들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반에
그 시점이 언제냐 그런 부분이 전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유럽하고 미국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제품들 위주로다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들은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이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그냥 지금은 제품을 확실하게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건 하들리머와 유플라이머 이 두 종류가 같은 건데 결과적으로 이것들이 미국으로 지금 새롭게 시장을 진출해서 나간다는 거 이것이 포인트다라고 생각하고 그 시작점이 언제다? 4분기다. 그러니까 선반영으로 생각해 보면 3분기부터 분명한 건 주가의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고려를 해 봐야겠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희가 셀트리온 일봉에 대해서 하고 직전 1년치에 대해서만 본 건데요. 우리가 최저점은 여기죠. 이 부분까지 과연 내려갈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 최저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16만 원 언저리 정도 수준에서 매수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동종목 같은 경우도 처음엔 바로 매출은 안 나오지만 진출 이슈와 더불어서 221 이동 평균선 기대감으로 상승할 거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 앞에서 FDA 허가 이것만 갖고도 여기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매출은 없고 진출 안 했으니까 다시 빠지고 자리 잡고 아직 매출 안 하고 기대감 존재하죠. 여기서 진출하고 판매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220일 위로 올라가고요. 찌르고 다시 눌리고 다시 221평 수렴하겠죠 여기 그쵸?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점프업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런 걸 생각하고 여러분들께서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가시는 게 상당히 좋은데 제가 아까부터 장기 얘기를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사실 주식 투자하면서 2년 동안 하는 건 상당히 장기 투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좀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옳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과거의 고점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와 여기인데요. 저는 높이 보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1차 고점 이 정도 수준만 보면 목표가는 얼마 정도 되냐면 30 이 정도죠. 딱 그냥 100%만 보고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쉬지도 않고 올라갔어요. 그 점을 여러분들께서 고려하셔야 되고 2차 반등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쉬지도 않고 올라간 거 좀 쉬긴 했죠. 그때는 올라가다가 판매량 때문에 유럽에서 좀 어쩌고저쩌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가격 문제 좀 있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극복하고 전고점은 37만 원을 찍었다. 그 두 개가 동시에 판매되는 그런 과정이었죠. 자, 그것도 생각해보면 앞으로 나오는 매출량이 훨씬 더 넓은 시장이다라는 거 이야기 드렸으니까 그 점을 반드시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체크업 하셔야겠죠. 여기까지 볼 거냐 아니면 여기까지 볼 거냐에 대한 선택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일단은 100% 보고 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갖다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치가 이렇게 존재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바로 유럽 진출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유럽과 미국에 동시 진출해서 우리가 또 하나 또 새롭게 만료되는 것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시장 규모가 과거보다 3배 이상 커진 것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로.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더 발휘해 주시는 것이 맞겠죠. 사운스달트리온 헬스케어도 같은 스펙으로 움직입니다.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주는 게 상당히 좋고요. 얘 같은 경우 벌써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61위평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건 잡아줘야 된다. 이게 언제쯤 예를 들면 리바운딩 딱 치면서 치고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까지 알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신이게요. 자, 그런데 이쯤이면 상당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만원 원도와 67,500원 이 정도 사이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건 매수해 줘야 돼요. 왜? 여기 122 이동 평균선이 220일 접근했거든요. 이 자리가 마지막 눌림 자리인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열흘이나 이 안쪽에서 분명히 저 자리는 마지막 저점을 그리면서 바운딩 할 거다. 그리고 저는 최고점은 한 17만원, 16만원 됐으니까 그 점 보고 여러분들이 공략해 나가셔도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 계속해서 트레이딩 바이, 트레이딩 매매를 계속 진행하셔도 상당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하나 쾅 박아놓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걸로 뭐 하시면 돼요? 예, 단기적으로 용돈도 좀 벌어가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실 이 생각이 제 생각이죠. 전 그렇게 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해서 두 종목을 소개해서 이야기 연동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예를 들면 주가가 나쁘냐 뭐 지금 현재 상태 아직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송도의 공장 4공장 지금
가동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4분기부터 제가 알기로는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가는 상당히 저점을 그리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것들이에요. 공장에 내 준설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 그동안 이 부분은 좀 눌려 있기도 하고 상당히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쓴 뉴스도 많이 봤습니다. 근로자들이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힘들다고 했는데요. 아무튼 그걸 떠나서 지금 221 이등병에서 윗단으로 올라온 적은 한 번도 없죠. 분명한 건 얘는 222평 윗단으로 이렇게 한 번에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잘 이런 모습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눌릴 때는 셀트리온하고 같이 눌리는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좀 단점이 있죠. 주당 가격이 상당히 높으니까 우리가 이건 트레이딩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좀 재미가 없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한 번에 꾹 박아두시고 가는 의미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분명한 건 정고점 그죠? 여러분 100만 원 넘는 가격도 기억이 나시죠? 충분히 고려해 보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보면 같은 놈이긴 한데 접근하기 좋고 용이하게 트레이딩도 할 수 있는 것들 제가 앞선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의 방법은 알아서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제가 바이오 관련돼서 예를 들면 잡다한 것들은 잘 이야기 드리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거래해야 된다.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결국은 생산 능력과 기술력 이런 거 캐파 이런 것들로 승부수가 나는 것들이거든요. 또 이미 이들은 업력을 갖다 과거에 충분히 쌓아놨다. 자,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면 향후 2, 3년 정도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장이 반도체 시장만큼이나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제가 보면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보다는 얘네들이 훨씬 더 확실한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다가 점수를 많이 줄 것 같아요. 반도체야 뭐 언제든지 뭐 트레이딩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얘는 때를 놓치면 허무해요. 그다음부터는 뭐야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과 형식이 상당히 놀랍게 움직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점 고려하셔가지고 투자 포인트, 투자 시점 잘 만들어 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놓치면 안 되는 그 분야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것들이죠. 참고로 몇 가지 회사들 중에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삼청단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바이오 시밀러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때 가서 트레이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다양하게 특허 만료되는 거 10개 중에 6개 정도를 갖다 생산하는 회사들이 얘네들이다. 그러니까 얘네들 위주로 포커스 잡으시고 다른 것들은 트레이딩적 관점에서 접근해 가시면 어떨까? 오늘 두 가지 의견 드렸습니다. 어떠셨어요?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예, 늘 이렇게 머니케어 뉴스는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사실 이 바이오시밀러 관련돼서 리포트 하려면 1시간 내내 해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 내용들만 위주로 설명을 드렸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찾아보시면 쉽게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결론을 내실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투자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